그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언사는 유려하고 태도는 공손한데 그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엄습하는 사람 말이다. 분명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거친 말을 내뱉은 것도 아닌데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묘한 불쾌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까다롭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그대는 틀리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말은 꾸미기 쉽지만 마음은 숨기기 어렵다고. 그대가 느낀 그 불편함, 그 미묘한 위화감은 착각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내면의 지혜가 발동한 신호이며 오히려 그대를 보호하려는 본능의 경고다. 지금부터 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면서도 우리를 소진시키는지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다.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먼저 정약용이 구분한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인심, 즉 욕망의 마음이다. 이는 체면과 이익, 타인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도심, 즉 도리의 마음이다. 이는 양심과 진심, 선함을 지향하는 마음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심은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먼저 따지는 마음이고 도심은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다. 인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자연스러운 욕구이되 문제는 이것이 전면에 나서되 선량한 모습으로 치장할 때 발생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은 욕망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의 마음으로 이를 조율할 줄 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두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도심을 드러내나 내면에서 작동하는 실제 동력은 오롯이 인심뿐인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공손한 말투를 구사하지만 그 언어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그대가 이들과 대화하며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 즉 표면과 내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 그대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진심과 위선을 구별하는 직관적 능력을 타고났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밝음이라 명명했다. 인간의 마음은 상대방이 바라는 언어의 표면만을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언어가 나오기까지의 내적 동기, 의도의 결을 감지하고 반응한다. 그대가 설명할 수 없으되 분명히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결이 그대의 내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보지 말고 그 말이 생성되기까지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매우 깊은 통찰이다. 착한 말을 하지만 늘 비교하고 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늘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다. 칭찬을 해주는 것 같지만 은근히 그대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도움의 값과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곱지만 마음의 결은 거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친 결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대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첫째, 칭찬 속에 독이 섞여 있다. 요새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라는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대의 외모 변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시네요라는 말도 나이를 환기시키며 은근히 그대를 낮추는 표현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다. 칭찬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독을 머금은 칭찬이다. 둘째, 도움을 주되 반드시 대가를 암시한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당연하다는 듯 그대에게 요구한다. 그 도움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나중을 위한 투자였던 것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조건부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거래다. 셋째, 그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다.
그대가 말을 시작하면 잠깐 듣는 척하다가 곧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린다. 그것도 참 힘드시겠네요. 저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담으로 전환한다. 그대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분명 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지? 이것이 바로 경청하는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넷째, 미묘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한다. 그대의 자녀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애는 벌써 승진했는데라며 은근슬쩍 자랑한다. 그대의 여행 계획을 듣고는 거기는 작년에 다녀왔는데 별로더라고요라며 그대의 기대를 꺾는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 다섯째,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누설한다. 이건 비밀인데요라는 말로 시작하며 그대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물론 악의는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정약용은 말을 신중히 하라고 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마음도 가볍다. 여섯째, 그대가 힘들 때는 없다가 그대가 잘 될 때만 나타난다. 그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연락이 뜸하다가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만 본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법인데 이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일곱째, 그대의 성취를 축하하는 척하지만 진심은 아니다. 축하해요라는 말은 하지만 표정과 목소리에 기쁨이 없다. 오히려 질투와 불편함이 묻어난다. 진정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은 그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긴다. 하지만 겉만 착한 사람은 그대의 성공이 자신의 패배처럼 느껴진다. 이쯤에서 그대는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량하게 행동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들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고, 관계를 끊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선량함이라는 가면을 쓴다. 하지만 가면은 가면일 뿐, 진짜 얼굴이 아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감춰지지 않는다고 했다. 단, 천천히 드러날 뿐이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행동, 무심코 던진 말과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쌓이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다. 그대가 처음 느낀 불편함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에게 보낸 초기 신호였던 것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인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남에게 친절하고 도움도 주고 웃으며 대화하니 당연히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다. 이익을 계산하고 체면을 챙기고 우위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다. 도심이 아니라 인심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거짓된 마음을 멀리하고 바른 마음을 가까이 하라.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에게 그대의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거리두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적대나 공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대의 에너지를 아껴야 할 뿐이다. 마음이 불편한 순간, 그것이 신호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먼저 반응한다. 구체적인 거리두기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여라.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 때문이라는 이유로, 가족 일이 있다는 이유로 조금씩 거리를 확보한다. 급격한 단절은 오히려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지혜다. 둘째,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만 유지한다. 날씨 이야기, 일반적인 소식, 가벼운 안부 정도만 나눈다. 그대의 진짜 감정, 고민, 계획은 나누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대의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말을 연습하라.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되 공손함은 유지한다. 거절은 권리다. 그대는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넷째,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라. 이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칭찬을 들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감정의 진폭을 줄이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것이 그대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그대의 성공이나 행복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좋은 일이 생겨도 이들에게는 담담하게 알린다. 질투와 시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그대의 기쁨을 나눈다. 여섯째, 상대방의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 이들은 종종 그대를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사용하려 한다. 불평을 늘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공감은 하되 깊이 개입하지는 말라. 일곱째,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라.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대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상처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그대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혹시 그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타인의 거짓된 마음은 잘 알아차리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대도 때로는 욕망의 마음에 이끌려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는 선한 의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진정 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심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라고 했다. 남을 도왔다면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 물어보라. 칭찬을 했다면 그것이 순수한 격려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지 점검하라.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다. 인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으로 인심을 다스리고 욕망을 인식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다. 그대가 만약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경험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당한 감정이다. 그대를 보호하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동시에 그대 자신도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라.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되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라.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을 담되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섞지 말라.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밝음이란 결국 이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으로 이해하며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생을 걸쳐 수양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평안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다. 반대로 인심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외롭다. 진정한 친구가 없고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며 위기가 닥쳤을 때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맺은 관계는 모두 이익으로 엮인 것이기에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그대는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인심에 이끌려 순간의 이익을 쫓으며 겉으로만 번듯해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도심을 키워 진실한 관계를 맺고 내면이 평온한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매 순간 그대의 손에 달려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을 밝히면 사람이 보인다고.
그대의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 타인의 마음도 선명하게 보인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구와 가까이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타인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대가 만약 지금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존중하라. 그것은 그대를 지키려는 내면의 지혜다. 동시에 그대 자신에게도 물어보라.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가? 나는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대를 성장시킨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그 한마디, 오늘 누군가를 대한 그 태도, 오늘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간다. 마음을 밝히라.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타인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오늘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